자, 인문예술 13강에 보시면요. 이게 통과 의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기억에 있는 이 방주 네프와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에 엘리아데가 있을 거야. 이 두 철학자의 자, 요 입장, 그 사람의 차이점, 이 통과 의례를 어떻게 다르게 보았는지 이 차이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맨 앞에 부분에 통과 의례가 무엇인지 이걸 정리해 놓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과 의례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변화의 계기와 관련된 행사를 가리키고, 자, 문화적으로는 한 구성원이 사회적 삶의 한 단계에서 이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말이 좀 어렵게 좀 써놨는데, 자, 이런 거. 우리가 그 춘향전 같은 데 보시면 춘향이가 지금 결국 어떻게 해요? 옥고를 치르죠? 그 변사또가 지금 어떻게 수청을 요구하지만 그걸 거부를 해. 근데 나중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애가 지금 누구를 만나? 이도령이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춘향이를 구해서 결국 정열 부인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춘향이는 지금 어떤 거? 지금 자기가 이런 감옥이라는 이 통과 의례적 공간에 있다가 이걸 극복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되나 시련을 극복하고 얘가 신분의 상승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도 바로 통과 의례적인 어떤 행위, 의식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그 웅녀가 맨 처음에 저기 곰이 결국 어떻게 동굴에서 마늘과 쑥 먹고 나서 이 웅녀가 되는 것이나 아니면 심청이가 결국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가 결국 나중에 황후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일련의 다 통과 의례적인 어떤 행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통과 의례라는 용어는 언제 나온 거냐? 1900년대 초 바로 이 프랑스 인류학자인 바로 방조네프가 어떤 개인이 새로운 지위나 신분, 상태를 획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의례를 총칙, 모두 통합 다 합쳐서 바로 뭐라고 칭했다? 바로 이것을 여기서 통과 의례다 이렇게 좀 했대. 자, 그래서 요 안에도 지금 있죠? 이런 거 어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과 같은 것, 이걸 통과 의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는 자, 통과 의례라는 책을 통해서 사회 문화 속에서 통과 의례가 차지하는 위상, 자, 위상이라는 게 뭐예요? 위치나 상태, 상황 등이니까 자, 이 통과 의례가 어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 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또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통과 의례의 일반적 구조와 특성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이 방준F는요, 통과 의례가 넓은 차원에서 인류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구조적 장치라고 봤어요. 자, 여기 기억할 것. 보편적 구조적 장치란 말 썼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인간 사회에서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 일반적인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자,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 집단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통과 의례가 결국 어떤 전체적으로 개인의 어떤 정체성도 형성하지만 이것이 더 나아가서 사회 집단을 유지하는데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에 따르면 삶이란 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인간의 경험은 탄생부터 사춘기부터 해서 죽음의 같은 자, 단계들과 그다음에 삶의 위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사회에서든 개인의 삶은 하나의 상태에서 이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즉 별다른 일이 없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 시기에서 또 극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시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교차 반복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방준F는 일반적으로 통과 의례가 이것이 분리해서 그리고 전이로 그리고 다시 통합의 과정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어떤 부족의 그냥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되게 맨 처음에 되게 찌질해.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어떤 외적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부족들이 다 아버지도 죽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혼자만 어떻게 살아남았어.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어떤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도 별로 이렇게 찌질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뭐를 알려줘? 막 무예를 가르쳐 주거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정한 실력을 쌓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와가지고 부족들을 구하고 영웅이 되거나 적을 물리치는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이 분리 단계에서는 의뢰자의
이 입문자를, 의뢰 입문자니까 바로 이 주인공이나 이런 사람이 되겠죠? 자를 그가 속해 있던 세속적 시 공간으로부터 분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그 원래 있었던 그런 뭐에서 집단, 여기로부터 얘는 지금 떨어져 나가게 돼요. 분리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입문자는 모종의 방식으로 기존 사회 구조로부터 분리되어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공간도 일상적인 시 공간과 역할에서 벗어나서, 자, 이것이 뭐가 된다? 하나의 문화적 영역으로 구축이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적 영역으로 구축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상적인 틀, 여기가 아니라, 근데 여기가 아닌 어떤 다른 공간에 얘가 지금 놓이게 되는 거야, 지금. 자, 그걸 하나의 어떤 문화적 영역이라고 봤어요. 자, 두 번째 전이 단계는, 자, 이전의 단계에선 벗어났지만, 아직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경계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아직까지 영웅적인 면모는 갖추지 못해. 그렇다고 얘가 지금 아주 옛날에 그 찌질했던 건 아니야. 뭔가 각성은 지금 어느 정도 조금씩 이루어지니까 전이 단계에서의 모호성이나 혼동 또는 불균형이 표시되는데 입문자는 이런 상징적인 보디 페인팅을 하거나 또는 발겨벗겨지는 등의 효과로 방식으로 기존 사회 구성원들과 차별화된 위상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문제 중에 보시면 어떤 아프리카 부족들의 그 성인식 같은 거 보면 이게 소년들을 어때요? 얘들만 오두막을 져놓고 거기다가 격리시켜 놓잖아요. 그럼 얘들이 거기서 지들끼리 어떻게 홀라당 벗고 그냥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어떻게 돼 이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도 여기 해당이 되겠네요. 전이 단계. 자, 또한 여기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수련을 위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의례적인 권위를 행사하면서 자, 행사하다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부려서 쓰는 것. 자, 이걸 행사하다고 하는데 신분의 역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은 높은 어떤 예를 들어서 왕의 어떤 후손 이런 경우는 부족장의 아들이야.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가지고 스승이 나타나는데 스승이 그렇다고 왕도 아니고 또 신분이 더 높진 않아요. 하지만 이 인물이 결국 어떻게 해? 얘를 키워주는 거죠. 양육자의 어떤 조력자의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 그 다음에 여기서 방준F는 전이 단계를 과거의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기 위한 실현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네요. 자, 마지막 단계가 바로 통합 단계인데, 자, 입문자는 변형된 상태로 사회에 통합이 되며 안정되고 분명한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영웅적인 면모를 다 갖추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이 단계를 통해서 결국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한 입문자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온 제약에서 벗어나 통합 단계에서 새로운 사고가 가능해지는 상태에 도달했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방준F는 각각의 단계가 항상 대등하게 펼쳐지는 건 아니고 각각의 단계 안에 또 다른 단계 구조가 내포가 되어 있거나 또는 전이 단계, 전이는 중간 단계잖아요. 이것이 정교하게 발전될 수 있다고 봤어요. 좀 더 세분화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실현이나 이런 고통의 과정이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조력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타나서 또 어떤 다른 어떤 실력을 키워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리고 통과 의뢰의 수행적이고 역동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자 리미널 널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통과 의뢰의 세 단계를 리미널리티 이전 단계, 그다음에 리미널리티 단계, 그리고 그 이후 단계로 특징짓게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리미널리티란 이 문지방과 같이 경계 역할을 하는 것. 자, 달리 과도기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관문.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다음 단계로 영웅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때 이도저도 아닌 중간 상태를 바로 리미널리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는 이 통과 의뢰의 형식이 상징적이든 실제적이든 그 핵심이 경계 넘기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통과 의뢰의 형식이 상징적인 거냐, 아니면 실제적인 거냐, 이것과 상관없이 어떤 경계, 자기가 지금 한계점을 뛰어넘어야지만이 거기서 어떻게 돼? 자기가 영웅적인 면모도 클 수 있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통찰은 지금까지도 그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 소설에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 자, 결국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만 나중에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조력자를 만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자신이 어떤 여러 가지 그 고난이 아니고 다시 되찾기도 하고 위기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뭐 왕권이나 이런 걸 강화시키는 쪽에 조력자 역할, 자기가 큰 어떤 성공하는 우리가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들이 여기에 지금 많이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 방준F의 이런 이론은 일반성 또는 다른 말로 보편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 개인성 또는 성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어느 쪽이라고요? 일반적이거나 보편, 모르는 것 같은 어떤 큰 유형, 틀 안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했어. 자, 그래서 여기, 자, 미르체와 이 엘리아데는 이 싱그러운 탄생이라는 책에서 그의 책의 통과 의례를 다시 격리, 실현, 재생의 세 단계로 구분하네요. 자, 그럼 일단 용어 면에서 지금 차이가 나죠? 자, 위에 있는 방준F는 분리 전이 통합이라는 개념을 썼고, 용어를 썼고, 자, 거기에 비해서 엘리아데는 격리, 실현, 재생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엘리아데는 통과 의례를 사회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 바라보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성을 지금 많이 강조를 하네요. 자, 그는 남성과 여성 또는 자, 여기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 차이가 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자, 통과 의례에 내재한 바로 성적 차이 이걸 지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별에 의한 어떤 차이점을 지적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소년의 성인식과 소녀의 성인식이에요. 자, 엘리아데는 자, 소녀의 성인식과 관련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음을 지적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첫 번째 주목할 점이 이 소녀의 성인식은 고대 기록부터 되게 오래된 있어요. 증거가 발견되긴 하지만 자, 여기는 소년의 성인식만큼 광범위하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자, 이게 하나의 특이점이고요. 자, 또 하나는 이 소녀의 성인식은 소년의 성인식 의례에 비해 훨씬 덜 발달되어 있다는 것. 자, 이게 지금 지금 소년의 성인식은 상당히 어떤 성대한 어떤 절차들이 있는데, 세부적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세부적 절차까지는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소녀의 성인식은 개별적으로 행해진다는 것. 자, 이것이 어떤 집단이나 이런 단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 자, 그래서 그는 이 소년의 성인식이든 소녀의 성인식이든 친숙한 세계로부터 떼어놓는 단절을 강조하는 것은 그는 같지만, 자, 여기는 공통점이 되겠네요. 기존에 있던 어떤 세계로부터 이탈이 돼. 자, 벗어나긴 하지만, 자, 여기에서 소년의 성인식이 일정한 나이가 된 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반면에, 자, 거기에 비해서 소녀의 성인식은, 자, 이런 어떤 집단적 행동보다는, 자, 자, 여기서 소녀의 성인식은 생리적 징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특징은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자, 남성의 경우는요, 바로 이 문화와 결부된 존재, 바로 이 집단 전체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 소년들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보통 이 성인식이 끝나면 그 귀족의 어른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이제 세대를 끌고 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결부된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고, 자, 거기에 비해서 여성들은 자연과 결부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좀 더 개별적. 이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성인식이 끝나서 성인식에 의해서 남성들이 문화와 결부된 존재로 인정받거나 여성들이 자연과 결부된 존재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원래 남성들을 문화와 결부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그 성인식 자체, 소년들의 성인식 자체가 문화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여성들을 자연의 일부로 결부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여성의 성인식 자체가 어떻게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